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기준으로 15일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하락 출발 후 내림세로 마감했습니다. 최근 주가 하락 재료가 됐던 기술주 하락세가 다시 나타나며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지 시간 기준으로 15일 국제유가가 지난해 말 감산 합의 이전 수준으로 밀려났습니다. 오펙 회원국과 비회원국은 하루 평균 180배럴을 감산하고 있는데도 각재 재고량은 사상 최고 수준이라는 분석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전날 금리를 인상하며 올해 한 차례의 추가적 금리 인상을 예고하는 등 매파적 목소리를 내면서 현지 시간 기준으로 15일 금값이 2주 내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현지 시간 기준으로 15일 연방준비제도가 전날 금리를 인상하고 4조 5천억 달러 보유자산 축소 계획을 밝히면서 미국 채권 수익률은 올랐습니다. S&P 500 지수 2431.50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은 방금 전 45달러를 회복했습니다. 45.02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금값 역시 오늘 소폭 상승 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1256.9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2 MC 김은혜입니다. 자, 벌써 12강 마지막 날입니다. 자, 오늘 2시간 안에 이 8강 진출자들을 만나볼 수 있으실 텐데요. 오늘 이 경기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해외 선물의 신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이 무인가 영업행위와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내일부터 이제 주말인데 토요일에 외환용 트레이더가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보러 갑니다. 부산으로 향한다고 하네요. 경제와 시행을 몰라도 할 수 있는 해외 선물 특별 무료 강연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내일 오후 1시 반에서 4시 반까지 3시간 동안 진행되고요. 장소는 부산 디자인센터 4층 강연장에서 진행되니까요. 이 점 꼭 참고하셔서 참석하시고 난 후에 좋은 정보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강연회가 기다리고 있는데 다음 주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다음 주에 또 예정되어 있는데 시즌1과 시즌2를 통해서 박노조 트레이더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주 같은 장소로 오후 2시에서 5시 토요일입니다. 가보신다면 박노조 트레이더의 특별한 비법을 들을 수 있는 강연에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잘 참석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강연에 고지를 도와드렸고요. 오늘 대망의 12강전 마지막 날인데 오늘 이 중요한 경기 함께 도와주실 두 분의 해설위원님을 지금 소개합니다. 네, 중요한 오늘 함께 이 경기 도와주실 두 분이죠. 김정철 해설위원 그리고 한 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김우균 해설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당황스럽네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이, 제가 잠시 연기를 하는 동안에. 셰르파 김우균 해설위원이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의 험난한 해외 선물 여정의 셰르파 김우균 해설위원입니다. 4월 17일 32강으로 예선전 시작한 지 한 게 엊그제 같은데 오늘 32명 중에 4분의 1인 8명의 트레이더가 진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연 8명의 트레이더가 어떻게 결정이 날지 상당히 떨리고 긴장되는데요. 한번 그것을 같이 느껴보시고 한번 그 트레이더의 그 대결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해외 선물 거래 노하우를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일 또 팀 셰르파라는 시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략도 알려드리는 분이십니다. 김호균 해설위원님 오늘 2시간 동안 정말 엄청난 해설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앵커님 네. 너무 평소에 엄청난을 많이 쓰세요. 좀 다른 어휘를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예, 수익이 좋으면 엄청난 수익을 한 10번은 들은 것 같아요. 예. 다양한 어휘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하고 참신한 그런 해설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김정철 해설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사실 제가 일정이 너무 바빠가지고, 예, 메이크업을 제대로 못했는데, 사실, 원래 메이크업 자체가 좀 괜찮습니다. 메이크업 안 해도 좀 괜찮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아마, 방송 보시는데 문제는 없으실 것 같고, 오늘 방송을 보실 때 제 메이크업보다는, 트레이더분들의 손익, 특히 8, 9위의 손익을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과 $1,000밖에 지금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 그리고 12위 맥저멘토 트레이더도 지금 맨추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보시면 우리 오늘 2시간 동안 오늘 채널 고정하시고 계속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알겠습니다. 트레이더의 순위는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방송에서 나오지 않더라도 계속 네. 확인할 수가 있으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12명의 트레이더 중에 상위 8명의 트레이더가 다음 라운드인 8강에 진출하게 되는데요. 어떤 분들이 네임을 올리게 될지 2시간 끝까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외신들의 뉴스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직접 연결 통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윤희라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윤희라의 외신 브리핑입니다. 벌써 금요일인데요. 오늘 장에서는 어떤 것들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세계 시장은 전반적으로 혼조세가 계속됐는데요. 기술주 우려를 잠식시키기 위하면서 좀 관망세로 좀 지켜보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회복세를 이어가려는 시도를 했는데요. 다우는 0.11포인트 상승하면서 강보합세를 이어갔고요. S&P와 나스닥도 상방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달러는 약세를 보였는데요. 지표 발표를 앞두고 지표 부진에 대한 우려에 대한 결과로 보이는데 이 우려만큼이나 사실 지표 성적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 빌딩 퍼밋하고 하우징 스타트가 둘 다 발표가 됐는데 둘 다 예상치보다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중요한 소식이 유럽에서 있었는데요. 국제채권단이 그리스에 85억 유로 규모의 신규 대출을 지급하는데 동의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IMF도 구제금융에 참여할 뜻을 밝혀서 부채 경감 논의에 물꼬를 텄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이 그리스에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일은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오다가 잠시 숨고르기를 하면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브렌트 크루드 같은 경우에는 42센트가 상승을 해서 47.34달러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US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44.74에 거래가 됐고 28센트가 오른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앞으로 랠리를 이어가기에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고 오펙에서 더 다른 추가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하방 흐름은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오늘 S&P에서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거는 일단 차이니스 텍 자이언트 텐센트라는 회사가 로비오 엔터테인먼트를 합병을 시도를 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큰 규모라고 하고요. 또 아마존이 지금 홀푸드라는 어떤 슈퍼마켓이죠. 13.7빌리언에 매입을 하겠다고 계속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이 S&P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좀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잘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윤희라의 외신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12강 마지막 날에 어떤 시장 안에서 매매할지에 대한 부분 윤희라 캐스터 통해서 지금 현재 뉴스도 알아봤는데 자, 두 분의 해설위원님 현재 뉴스 보셨는데 어떤 사항이 가장 눈에 띄세요? 네, 일단은 좀 화면을 같이 연결해 주시면 보고 네. 좀 중요하게 좀 설명드릴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S&P, 약간 나스닥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나스닥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시장이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위에는 S&P고 아래가 이제 미국채의 모습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 굉장히 특이한 모습이 위험자산인 S&P가 하락하는 가운데 안전자산인 미국채도 동반 하락하는, 그러니까 보통 반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 두 개의 이 자산이 동시에 동반 하락을 하는 좀 특이한 상황이 나왔습니다. 원인으로 따지면 FOMC의 결과가 좀 늦게 반영된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이제 분석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시장이 정상 상태는 아니라는 것을 좀 아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벗어나서 오늘 보시면 좀 반비례하는 이제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특히 지수와 금리의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으로 좀 회복을 하고 있다. 즉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모습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5일에 대해서 아마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지금 5일이 좀 많이 낙폭을 키운 가운데 과연 추가 하락을 할지 반등을 할지 상당히 기로에 서 있는데요. 일단은 그 중에 또 중요한 점이 이제 5일 만기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만기가 이틀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이미 이제 역전을 했습니다. 다음 8월 말이 역전했기 때문에 만기를 앞두고 어떤 흐름이 나올지 좀 보셔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만기를 앞두고는 가던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의 싸움이 어떻게 보면 이 차트에 구현된다고 보는데 하락하고 있다면 매도세가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근데 매수세들이 만기로 인해서 물량을 팔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매도세들은 조금 더 자금을 밀어서 하방으로 밀려는 네. 그런 필요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만기를 앞두고는 좀 펀더멘탈보다 좀 더 한 방으로 밀리는 한 방으로 더 슈팅을 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오늘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밀입니다. 이러한 모든 좀 어지러운 시장 속에서 고고한 학처럼 오르고 있는 밀이 굉장히 좀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갑자기 끊어주셔가지고, 네. 상당히 다양한 종목군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나 5일은 이제 월물이 바뀌는 만큼, 하지만 이제 월물이 마감을 할 때에는 가던 방향으로 좀 더 힘을 실는다. 이 같은 방향이 나올지 좀 지켜보자라고 하셨고요. 또 밀 같은 경우에 전거래를 대비해서 1%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자, 5일과 밀에 대해서. 상승으로 인해서 네네. 순위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 트레이더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방송을 보시면서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정철 해설위원님 말씀도 들어볼게요. 네, 제가 사실 얘기 드렸던 부분이 다른 분들은 동의하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에는 5일로 결정 날 것이다. 예, 역시 5일로 결정 났습니다. 예, 다른 분들 뭐 안전자산 이런 거 많이 얘기했지만 우리 트레이더 분들은 5일에서 결정이 날 것이다 해서 5일로 결정이 났는데 사실 제가 5일이 급락한 뒤에 약간 단기 기간 조정을 거칠 것이라고 얘기 드렸는데 지금 현재 기간 조정의 길목에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밀리는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기간 조정을 좀 거칠 만한 현재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5일 같은 경우는 악재가 이미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많이 반영한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이제 우리 해외 선물하신 트레이더 분들도 많이 관심이 있고 많이 지금 포지션이 걸려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수의 흐름, 미국 지수의 흐름인데 특히 나스닥의 흐름인데요. S&P와 나스닥들의 흐름인데 지금 사실 어느 정도 좀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나스닥이 왜 가다가 왜 부러지진 않았지만 꺾였다는 부분, 왜 꼭 꺾였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좀 굳이 한번 찾아보자면 첫 번째로는 가장 좀 이게 핵심적인 이유라고 좀 보여지는데 고평가 논란이 좀 있다는 거. 근데 이 고평가 논란이 어디서 비롯된 거냐? 이게 골드만삭스에서 리포트 하나 딱 내면서 이게 좀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뀌었거든요. 바뀌었는데 사실은 이게 다 트럼프 때문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법인세를 인하할 걸로 생각을 하고 골드만삭스나 미국 대형 IBD들이 전부 다 실적을 좀 높게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다우는 왜 영향을 안 받냐? 다우나 굴뚝주들은 영향 안 받고 S&P에 크게 영향 받고 이 나스닥만 불어졌냐? 이익을 많이 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은 돈을 많이 벌어야 돈을 많이 벌어야 세금 많이 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나스닥 IT들이 돈을 왕창 벌고 있는데 법인세를 깎아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밸류에이션 평가를 했다가 과연 법인세 인하가 과연 가능할까? 트럼프가 현재 탄핵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과연 법인세 인하가 가능할까라는 부분들이 의구심이 들면서 이게 고평가 논란이 생겼던 거거든요. 근데 고평가 논란이 생기면서 그런 부분들이 심리적 영향을 좀 받으면서 좀 무너진 부분이 있지 않나.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추세화되진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나스닥도 역시 조금 기간 조정을 좀 거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다음 주는 사실상 그러니까 이번 주에 8강이 걸어지고 8강에서 4강으로 추려질 때는 이 지수나 이런 부분이 크게 변동성이 없으면서
사실 안전자산들이 과연 흐름을 어떻게 바꾸느냐. 그리고 유일한 예신캐스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로 같은 경우가 최근 움직임이 재밌습니다. 최근 유로 같은 경우에 최근 움직임이 재밌고 오늘 같은 경우도 타결되면서 그리스 협상 타결되면서 약간 좀 유로와 좀 강세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품군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봐주시면 4강전까지 어떤 포커스로 보셔야 될지 좀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12강 이제 8강인데 그 다음 라운드의 4강과 결승까지에 대한 그런 흐름 시장과 함께 연관지어서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이제 출발한 지 한 15분이 지났는데요. 오늘 12명의 트레이더들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인하시죠. 네, 먼저 배틀리그 12강 진출자 6명의 트레이더들입니다. 자, 이어서 12강 진출자 또 다른 6명의 트레이더 만나보시죠. 네, 오늘 12강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 결과 볼게요. 1위는 기다림의 미약 트레이더입니다. 18,000달러죠. 네네. 지금도 밀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익을 좀 더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어제 잠깐 밀렸었거든요. 잠깐 밀렸다가 좀 올라왔는데 어제 밀릴 때는 사실 순위권 밖까지 밀렸다가 탈락권까지 밀렸다가 지금 다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드라마틱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말 그대로 밀생밀사, 기다림의 밀학. 대단합니다. 자, 이어서 외환용 트레이더입니다. 5,410달러 기록하고 있고요. 3위는 북두칠성 트레이더 4,204달러 이상이고 또 골드베이 트레이더도 3,000달러 이상의 수익률이고요. 그리고 5위는 선제 트레이더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네요. 다음 순위도 확인하시죠. 6위는 시그널 빌리프 트레이더, 7위는 파생 야실. 이제 8위와 9위, 10위가 좀 중요하겠는데요. 네. 8위는 남한산성 트레이더인데요. 네 자릿수 수익을 올리면서 어느 정도 안정권을 갖다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6, 7, 8. 예, 그리고 9위, 10위까지는 충분히 오늘 방송 중에 순위가 변경이 가능할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보여주는 랭고 트레이더가 한 200달러, 300달러까지 마이너스 손실을 줄여가지고 곧 역전까지 바라보다가 지금 다시 밀렸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맥점 멘터 트레이더가 어제 손실이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많이 줄였거든요. 그래서 남은 2시간 동안 충분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중요한 거는 2시간 안에 승부를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사실 뭐 따지고 보면 2시간도 안 돼요. 1시간 조금 남은 시간 안에서 이게 좀 결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상당히 궁금하네요. 자, 이어서 다음 순위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화면은요, 12강 진출하지 못했지만 32명 트레이더 안에서의 경기입니다. 일단 리치 트레이더는 어제 구리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25,000달러가 넘었죠. 자, 그리고 기계다리 박노츠 트레이더는 역시나 나스닥 쪽에서 더욱더 수익금이 얻으신 것 같아요. 차트미약 트레이더는 5일에 집중하고 계시고 또 4위는 전쟁의 여신, 5위는 천기살롱 트레이더까지 그 밖에 트레이더 분들도 엄청난 매매를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이게 지금 이제 배틀리그에 이제 배틀리그에서는 이제 떨어졌고 이제 누적 수익을 하고 있는데 마음 편안해지다 보니까 수익이 더 잘 나요, 얘가. 특히 리치 트레이더는 38,000달러까지 가다가 지금 이게 밀린 거라서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래도 여유롭게 이번 주 수익을 많은 수익을 기록하고 있네요. 번외조 같은 경우는 좀 수익을 내는 거에서 길게 일종의 이제 그런 포지션 트레이딩이 가능한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현재까지의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일단 오늘 11시 45분이 된다면 그 이후는 저희가 수익금으로 집계되지 않고 그 45분까지 집계된 수익금으로 8강 진출자를 가려내게 되니까요. 시간도 잘 체크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트레이더들은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더는 밀 6개 매수를 갖고 있고요. 팔라 16개 갖고 있고 팔라듐은 또 1개 계속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수익이 나서 증거금이 늘어났지 않겠습니까? 그 증거금을 통해서는 S&P 매도 2계약, 원유 매수 2계약을 갖고 있습니다. 들어간 지는 얼마 안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가 봤을 때는 나머지 종목은 그냥 연습용이지 않나. 그냥 뭐 여유죠, 여유. 승자의 여유. 왼손은 거들 뿐. 나머지 미리 다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S&P와 원유는 뭐 한 이틀 정도 되신 것 같은데 계속해서 끌고 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트레이더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외환용 트레이더인데요. 어제 장에도 원유 18개 보유를 하고 계셨거든요.
제가 볼 때 외환형 트레이더가 룰을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룰을 전혀 잘 모르고 지금 외환형 트레이더 지금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예, 자기는 그냥 무조건 그냥 보인 대로 트레이딩 하겠다 뭐 이런 본인은 외환형 본인은요. 예.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자기는 꿋꿋이 트레이딩 하겠다 뭐 이런 주인 것 같습니다. 영웅 심리 아닐까. 예. 예. 뭐 제가 봤을 때 어제 잠깐 얘기를 나눠봤는데 제가 봤을 때 혹시나 1위인 그 황금영어 트레이더 분을 따라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봤는데 뉴욕 수익금으로요. 황금영어 트레이더가 총 몇만 달러 수익인지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자기는 자기 길만 막 간다고. 그렇죠. 이게 절대 이제 남을 의식하는 매매가 아니라 본인 자신과의 승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표를 잡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트레이더로서 어떤 자리가 보일 때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어떤 진출과 관계없이 열심히 지금 적극적으로 매매해주기 때문에 저는 박수를 보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트레이더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두칠성 트레이더인데 현재 수익금 없고요. 보유 포지션 또한 현재 관망을 하고 있네요. 약간 좀 반대 성격이죠. 북두칠성 트레이더는 약간 관리형 트레이더입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여유 갖고 좀 이렇게 지능적으로 수익을 관리하면서 오늘 좀 여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네. 3위권이기 때문에 약간 거래를 근데 쉬면서 사실 시장을 보는 북두치석 상황입니다. 트레이더 화요일하고 수요일 모습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사실 북두치석 트레이더가 마이너스 손실폭이 상당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담감을 다 이기면서 네. 하루 만에 이렇게 만든 성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좀 쉬어도 된다. 예, 쉬어도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자 다음 트레이더도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골드베인 트레이더는 일간 수익금 625달러 기록하고 있고 현재 보유 중인 포지션은 없습니다. 다음 수급 트레이더도 잘해요.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재 트레이더인데 830달러가 넘었고요. 트레이더가 포지션이 없는 게 더 신기하네요. 예. 항상 네. 또 이게 어떤 상황에도 이게 걸어 놓으시는 스타일인데 네. 지금 아마 외출을 하지 않으셨을까. 제가 볼 때는 아키텍처이기 때문에 그 파생계의 아키텍처, 해성물계의 아키텍처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구조학을 좀 짜고 있지 않을까 포지션에 대해서. 설계도를 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트레이더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트레이더는 시그널 빌리프 트레이더인데요. 금을 한 계약 매수로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모습이죠. 지금 일간 수익금이 네. 금 현재 포지션과 연동되는 모습을 봤을 때 현재 지금 금 포지션 수익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네. 자, 이어서 다음 트레이더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생 야신 트레이더 역시 이 시간에는 관망하고 있네요. 근데 좀 약간 관망하기에는 네. 좀 7위라는 자리가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2시간 동안 방송을 보시면서 좀 대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시청자분들이 이 트레이딩을 맥저멘트 트레이더와 랭보 시스템 트레이더가 올라올 때쯤 나완성 트레이더가 매매 언제 시작하시는지, 파생야신 트레이더는 그걸 보고 또 어떻게 시작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트레이더를 달리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네. 9위가 지금 달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뒤로 돌아봤을 때 따라오면 액션이 바로 나오겠죠. 뛰려고, 네. 네, 지금 세 분의 트레이더의 순위와 수익금이 상당히 중요해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음 트레이더 확인할까요? 남한산성 트레이더는 지금 현재 보유 중인 포지션 없네요. 네. 나완성 트레이더도 적극적인 매매 전략보다는 네. 일단 9위와 10위들 한번 보자. 맞아요. 9위와 10위들 한번 보자. 뭐 이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마이너스 57.5불. 그러니까 한번 잠깐 들어갔다가 네. 바로 손절을 하고 네, 잘라내신 다시 또 거죠. 관망을 하는 네네.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조심스러운 매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 트레이더 확인할게요. 맥점 멘토 트레이더인데요. 560달러 기록하고 계시고, 이전에 인터뷰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원유에 대해서 한 계약 꾸준하게 매수로 들고 오고 있습니다. 550달러. 바로 일간 수익금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맥점 멘토 트레이더 확인하셨고, 다음 트레이더는 랭보 시스템 트레이더인데요. 500달러 가까운 수익을 내고 계시고, 또 순위 자체가 중요한 순위에 걸쳐 있으세요, 일단. 지금 보면은 네. 이제 맥점 트레이더는 이제 원유 한 개를 갖고 있고요. 랭보 시스템 트레이더는 원유 2개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손익의 변동이 랭보 시스템이 더 높다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원유가 오르면 나는 맥저멘트 트레이더보다 내가 먼저 올라가겠다는 약간 그런 전략입니다. 네. 약간 제가 봤을 때는 네. 좀 이 전략 자체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지금 같습니다. 가장 이제 포인트가 9위와 10위 랭보 시스템 맥점 트레이더가 손실을 줄이면서 7위, 8위와의 경쟁이 가장 이제
지켜볼 만한, 눈여겨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순위권 싸움이 좀 치열하게 예상이 되고 있는 현재 보유 포지션까지 확인하셨는데 다음 트레이더도 확인할게요. LG 시스템 트레이더인데요. 현재 보유 중인 포지션도 없고 수익금 또한 없습니다. 네. 자, 개장 이후에 또 어떤 변화를 보일지 지켜보기로 하겠고요. 다음 트레이더 바로 볼게요. 자, 황금 연모 트레이더인데 일간 수익금은 지금 7,000달러가 넘었어요. 네네. 지금 보시면 어제 네네. 오늘 낮에 20계약이었거든요. 네. 5개가 늘렸다는 거는 승부를 보시겠다는 거고요.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요. 지금 손실을 10,000불을 줄였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계약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중간에 변동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 순위 변동도 가능하다는 그림입니다. 네. 제가 봤을 때 몇 가지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들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리비아나 저기 나이지리아에서 석유를 생산을 못 한다든지 뭐 그런 뉴스가 뜬다든지 갑자기 뭐 석유가 뭐 갑자기 안 나온다든지 뭐 이런 가능성이 좀 희박하지만 그런 시나리오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달러가 급락을 해서 뭐 올라가는 그런 상황 연출밖에 지금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있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최근에 너무 많이 밀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만 도와준다면 제가 봤을 때 추가된 계약수와 함께 다시 한번 또 역전도 가능해보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축구 경기를 볼 때 월드컵에서도 이제 경우의 수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생각하지 않고 상승으로 올라가는 게 제일 좋죠. 하지만 지금 황금연모 트레이더는 굉장히 지금 속이 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를 생각하지 않을 만한 트레이더인데 지금 경우의 수 생각 자체가 조금 약간 좀 속상하실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지금 포지션을 봤을 때는 희박하지만 확률은 낮지만 승부수를 좀 던지셨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시장이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시장의 뜻이 달려있거든요. 네. 그거를 보시는 게 아마 오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오히려 생각해봅니다. 어제 만났을 때는 황금연모 트레이더는 정말 대인배 그런 트레이더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히려 저희 제작진과 저와 해설위원님들을 좀 걱정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만큼 이 배포가 큰 트레이더인 만큼 끝까지 어떻게 정리를 하시는지 마무리를 하시는 것 또한 지켜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트레이더도 확인할까요? 황금 연모 트레이더까지가 저희가 마지막이었네요. 일단 빠르게 좀 포지션을 확인하면서 시간이 벌써 이제 28분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 개장 이후의 시장 흐름을 어떻게 잘 활용하시는지에 따라서 트레이더들의 순위가 좀 변하게 될 텐데 일단 시장 상황 볼게요.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좀 강보합권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44.79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어제장에 골드가 상당히 많이 빠졌죠. 오늘 골드가 반등을 좀 시도하는데 소폭의 반등권입니다. 1256.1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역시나 어제장에 빠졌던 유로 FX도 오늘 뭐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1.11695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김정철 해설위원님 어제장 같이 해설을 하셨으니까 어제 뭐 이 시간에는 전부 음봉이었잖아요. 네, 근데 오늘 자체는 시장 자체가 좀 그래도 조금 금요일이라 그런지 좀 약간 한산합니다. 네, 한산한데 맞습니다. 네. 이슈들도 많이 좀 줄었고요. 그리고 현재 글로벌적으로 이슈들은 있는데 이게 크게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런 모멘텀을 찾기가 좀 힘든 상황이라서 네.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같은 경우 좀 크게 시장이 움직인다보다는 짧은 구간, 그 박스 구간의 채널대에서 좀 트레이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트레이딩 열심히 할 분들이 한 7, 8, 9, 12 정도 되시는 네. 분들이 아마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 네. 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 개장 상황이 좀 중요하긴 한데 과연 이 개장 상황에서 지수가 처음에 어떻게 출발하는지 제가 네. 봤을 때는 오늘 최근에 지금 우리나라 지수까지도 글로벌 지수 자체적으로 좀 크게 좋은 모습도 아니거든요. 네. 아닌데 이게 과연 기간 조정으로 흘러가는 부분이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급락을 하는 부분이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오늘 그러니까 출발 시점이 가장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개장 직전에 그 순간이 중요하다. 지금의 조정 기간 조정이냐 아니면 또 낙폭이 좀 더 커지는 그런 조정으로 이어질 것이냐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네, 김호균 해설위원님. 네, 지금 이제 오늘은 시장이 좀 많이 안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단지 좀 기대해 볼 만한 거는
11시에 미시간 대 소비심리지수의 발표가 있는데 소비심리지수가 좀 최근에 소비 지표의 좀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이어서 그렇죠. 이게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 외에는 좀 시장이 크게 움직임한 재료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승부처 이 12강의 승부처는 뭐니 뭐니 수요일이었죠. 수요일날 원유 증거 발표도 있었지만 FOMC를 앞두고 있었는데 사실 FOMC가 아니라 그 앞전에 있는 소비 물가 지수가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쳤던 부분, 이런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23시에 미시간 대 소비심리 지수, 여기에 따른 움직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켜보아야 할 지표까지 좀 분석을 해봤고요. 바로 뉴욕 증시 개장 만나보시죠. 네, 오늘 12강 마지막 날인데요.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개장과 함께 빠르게 시장 상황 알아봐야 할 텐데 김정철 해설위원님이 이제 개장했을 때 좀 중요하다 말씀하셨어요. 지수는 보합권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수가 이내 밀립니다. 일단 2430.50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그 밖의 종목에서는 같은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어요. S&P 500과 나스닥 이 지수에 관해서는 일단은 하방 쪽으로 좀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크루드 오일은 개장 직전에 잠시나마 45달러를 좀 회복을 했었는데 여전히 44달러에 머물고 있네요. 김호균 해설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지금 이제 그렇습니다. 미국 시장이 개장하면서 사실 이게 휴장이 있으면, 그러니까 좀 시장이 휴식기가 있어서 열리면은 갭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올랐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거래하는 해외 선물 시장은 전산장이라는 게 있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23시간 1시간 정도 휴장을 빼놓고 23시간이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개장을 하더라도 갭 없이 그때 흐름 방향대로 움직이는데 조금 변동성이 생기는 수준으로 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지수도 그렇고 오일도 그렇고 현재 움직임 그 모습에도 관망세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자, 지금 그 밖에 움직임이 딱 눈에 띄는 움직임이 또 있을까요? 김정철 해설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아까 김홍현 해설님이 좋은 점 지적해 주셨는데 23시 이제 소비 지표가 좀 중요합니다. 미국은 지금 소비에 대한 심리, 그러니까 이런 소프트 데이터들이 이제 하드 데이터, 그러니까 실제 전망하고 지금 실제로 나타나는 거고 좀 괴리가 있어서 상당히 좀 당황해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고용이랑 이런 부분들이 좀 올라오면서 소비가 분명히 올라와 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번 오일 재고 발표 때도 느꼈지만 소비가 쉽게 올라오지 않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 해외 선물 시장에서 많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소비가 도대체 왜 안 일어나냐를 뜯어보고 찾아보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좀 심각하다라는 점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미국의 소비 지표들을 좀 보고 있었는데 자동차 판매율이 급감을 한다든지 지금 실제로 그렇거든요. 실제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기타 관련된 소비들 그냥 대표적으로 자동차인데 최근에 이제 자동차 관련해서 소비에 관련한 리포트들이 나왔는데 지금 상당히 좀 안 좋고 심각한 걸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까지 아직 이어지지 않은 분위기 이런 분위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수 안 가는 거 아니냐 라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수들이 처음에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중요한 걸 좀 포착을 했는데요. 저 화면 한번 연결해 주시면 좀 흥미로운 사무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설위원님의 화면 함께 참고하면서 저도 지금 제 얘기를 듣다가 이 차트를 보다가 굉장히 좀 신기한 모습인데요. 저 가운데에 있는 두 종목을 보시면 위에 있는 종목과 아래에 있는 종목이 이제 30분봉 차트 모습인데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러네요. 굉장히 어떤 종목인가요? 그런데 이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 위에 것은 유로고요. 유로 선물이고요. 아래 종목은 골드입니다. 그러니까 골드랑 유로랑 연관성이 크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 두 개가 같은 모습을 보인다. 그거는 뭐로 해석해야 되냐? 바로 달러 상대적으로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골드를 움직이는 요인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골드의 수급을 주는 골드의 수요라든가 골드의 공급량. 근데 이런 것들은 큰 변화가 없고 그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골드에 영향을 미치는 건 달러입니다. 달러 가치가 오르면 이 골드가 지금 달러 가치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오르면 골드 가격은 떨어지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골드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유로도 마찬가지죠. 유로는 지금 유로 FX 이거는
분모인은 달러를 갖고 있고 분자인 유로 갖고 있는 달러와 유로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달러 움직임에 반대로 움직이니까 지금 이 두 가지의 종목이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는 그런 의미에서 해석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네. 이게 이제 사실 제가 수요일 날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예, 수요일 날 제가 유로와 골드와 채권에 대해서 이게 비슷한 되게 이상한 흐름이다. 안전자산과 유로와 같이 움직이는 거 되게 특이한 시점, 특이한 포착점이다라고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었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채권이 조금 다르게 갔고요. 실제로 저 중요한 포인트 잡아주셨는데 제가 수요일 날 얘기 좀 드렸다는 부분 한번 강조하고 싶네요, 제가. 네, 알겠습니다. 일단 유로와 골드에 대한 흐름을 달러 대비해서 두 종목이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 체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각 트레이더들을 직접 만나보면서 전략과 함께 현재 매매 상황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기다림의 미약 트레이더입니다. 워낙 경기 초반보다는 후반 쪽으로 갈수록 이 성적이 좋아지고 또 매매가 날개를 달아가고 있는데, 자, 현재 보유 포지션은 앞선 포지션 확인을 했을 때와 같은 상황입니다. 자, 직접 연결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죠. 트레이더님.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미리 오늘도 1% 넘게 상승을 하면서 상당한 평가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트레이더님. 예. 네. 밀과 팔라듐은 지난 시간에 좀 들어봤는데 S&P 원유 거래하신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네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농산물이 상승을 하게 되면 네.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거든요, 이쪽으로는요. 네.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아무래도 경기 진출에 대해서 이제 증시가 압박받을 수 있죠. 네. 그리고 원유는 지금 매수가 들어갔는데 곡물 가격이 상승할 때 거의 원유도 동반 상승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시세가 강하게 나올 때 어차피 그 곡물 가격에 그 원유 가격도 포함이 되거든요. 네. 운송수단이니까요. 근데 이제 곡물 쪽에서 시세가 강하게 나올 때는 원유 가격이 거의 따라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이쪽은요. 되게 네. 신기한 점은 네. 이 원유와 S&P 거래 원인도 밀로부터 발생했다. 상당히 이제 기준선이, 그 농산물을 근거로 한 중심으로 한 매매법이 상당히 신선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원유 같은 경우는 이제 농산물의 시세가 약하게 나올 때는 몰라도 강하게 나올 때는 네. 같이 따라가는 게 상당히 많아요, 이쪽은. 앞전에 2010년도도 그랬고 2012년도 그랬고요. 알겠습니다. 그 기다림 명령 트레이더님. 예. 예. 지금 이제 일단은 지금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신 거에 축하드리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어쩌면 지금 이 상황의 네. 가장 큰 분기점은 불사조 리그에서 마지막 날 2시간 동안 미리 상승하면서 그때부터예요. 그때 네. 딱 이제 2위로 치고 올라오면서 통과하셨던 그때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리 시대가 그때부터 좀 나왔거든요. 지금 이제 예상대로라면 1위로 이제 진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8강 들어가셨을 때 어떤 전략 성적 고수하실 건지 밀 계속 사랑을 하실 건지 아니면 다른 좀 변화가 있을 건지 궁금하거든요. 별다른 게 없으면은 지금 포지션 네. 오일이나 S&P 팔라든 이 포지션 그대로 네. 마감 때까지는 들고 있을 예정이에요. 이대로 지금 방향이 맞기 쭉. 때문에 네네. 지금까지 기다려왔기 때문에 그 기다림의 저는 결과를 이제 미리 보여주겠다. 안 올라가면은 바꿀 수는 있겠는데 이제 미리 네. 완전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어차피 유가도 올라간 적이 많으니까 네. 사실 지금 미래 일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굉장히 강한 모멘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를 돌파하면 사실상 8강전은 기다림의 미학님을 위한 라운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 있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일단은 또 언제 청산을 하실지도 이 8강과 4강 지나가면서 그 계획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미루는 순차적 저 같은 경우는 한 1년 좀 오래 잡고 있어요. 한 1년 정도 저번 때에도 미를 잡고 있었으니까 네, 1년 정도 잡고 있었거든요. 네네. 일단 시세가 나오면 좀 더 길게 가져가야죠. 네, 그런 장기적인 뷰를 가지고 계시지만 또 저희가 대회다 보니까 8강과 4강 또 결승 만약에 진출하신다면 그때 이제 또 그때에 따른 또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밀 같은 경우가 네. 시세가 다른 종목처럼 6개월, 5개월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길게 가봐야 한 2개월에서 1개월 반이거든요. 네. 일단 전고점 뚫어내면은 일단 봐야죠, 저거는요. 추세가 나올 때 강하게 나오거든요. 한 1개월에서 1개월 반 사이에 추세가 한번 나왔다가 빠지거든요. 저럴 때는 그 추세가 나온다면 예. 저럴 때는 이 해외 선물의 신 대회가 거의 기다림 비양님의 대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럼요. 드라마를 쓰시는 거죠. 네.
잠시 후에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거래에 대해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계신 보유 포지션과 함께 12강 마무리하는 또 이런 전략까지 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트레이더님. 예. 네, 감사합니다. 이후에 또 미래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진다면은, 이 17계약을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수익금이 기대가 되거든요. 자, 이어서 다음 트레이더도 확인할게요. 자, 북두칠성 트레이더를 지금 현재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두칠성 트레이더는, 계속 관망하고 있거든요. 사실 제가 아까 이제 기다림유액 트레이더 보면서 생각났던 네네. 분이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이제 트레이더가 제시 리버모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파생의 성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의 성인은 워렌 버핏 이렇게 얘기하지만 네. 파생의 성인은 제시 리버모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추세일 때 팔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추세가 내 편이면 그대로 네.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대회가 결승전 2시간 동안 하는 거고 그때 손익을 걷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걸 또 고려하셔야 돼. 언제 파실 거냐 여쭤보지만 어쩌면 우문현답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세에 있는데 내가 왜 굳이 팔아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이런 관점에서 추세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보시는 것도 한번 이제 시청자분들이 보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시장 뷰를 또 이 트레이더들을 통해서 들어보는 거니까요. 계속적으로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북두칠성 트레이더 지금 현재 관망 중에 있는데 직접 연결 통해서 물어보도록 할게요. 트레이더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이제 12강 마무리해야 하는 날이에요. 그러게요. 트레이더님. 네. 정말 긴 여정 함께 하셨는데 오늘은 지금 관망하고 있거든요. 네. 네네. 전략적 관망이신가요? 저는, 김호균 해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세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도 같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금요일장에서는 저는 사실 추세를 보기 좀 어려운 경우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딱히 대응을 할 만한 자리가 있으면 대응하는데 아직까지는 관망세를 좀 유지하면서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좀 맞다고 보여지는 게 자신의 주력 종목에서 딱히 추세가 안 나면 굳이 할 이유가 없고 기다림의 트레이더 같은 경우는 어차피 미래에서 추세가 나왔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북두칠성 트레이더님은 그래도 12강전에 가장 하이라이트를 보여주신 트레이더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8강에 간다면 8강에서 주요 전략 포인트로 잡고 있는 종목이나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저는 예선 때부터 똑같이 해왔습니다. 추세 나오면은 그때 대응하면서 저항 때 손절과 입절가 무조건 지키면서 꾸준하게 누적 수익 만들어 가보도록 네.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늘 불타는 금요일인데 저는 이제 매매를 하면서 금요일이잖아요. 예. 내일 또 주말인데 남들 다들 불타는 금요일 보낼 때 우리도 같이 금요일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남들이 해야죠. 일을 할 때는 남들 일하는 그 평일 시간에는 우리는 두세 시간으로 추세를 보면서 대응하면서 그만큼 또 돈도 벌고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예선전 때도 그랬고 12강전 그 전에 24강전에서도 트레이더님이 이런 전략은 항상 굳건했던 것 같습니다. 역시나 12강전 이렇게 잘 마무리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8강 만약에 진출하신다면 8강에서도 네 좋은 성적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북두칠성 트레이더 이렇게 만나봤는데 다음 주에 북두칠성 트레이더가 무료 방송이 예정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지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화요일에서 수요일 단 이틀을 방송을 하신다고 해요. 방송 시간은요, 오후 9시에서 12시입니다. 저희 해외 선물의 시 시작하기 전 1시간, 그리고 함께 끝나는 시간인데요. 저희 방송과 그 북두칠성 트레이더의 무료 방송 함께 활용하신다면요, 선물 시장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저 딱 촉이 오는데요. 지금 저 수요일이 껴있죠? 네. 원유제거 발표를 한번 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아마 굳이 저때가 좀 승부 분수령일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근데 방송을 하면서 무료로 방송을 하면서 리딩까지 방송도 하고 리딩도 하고 TV 방송도 하고 거래도 하고 상당히 복잡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참고로 이제 북두칠성 트레이더의 이제 매매 스타일 네. 좀 잠깐 설명드리면 네. 제 낚시꾼
강태공 트레이더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종목들에 이제 낚싯대를 걸어놓고 찌가 움직이는, 특히 말하는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움직일 때 그때 포착해서 순간적으로 거래를 하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낚싯대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계속 기다리는 거죠. 움직일 때까지. 네. 네, 실시간으로 좀 지켜봐야 하는 트레이더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1부 진행하는 동안에 지수가 밀립니다. S&P 지금 0.26%, 30%가 좀 빠르게 좀 빠지고 있는데 어떤 뉴스가 좀 영향을 미칠지. 실제로 네. 저도 아까 얘기 드렸지만 지수 같은 경우 현재 지금 빠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유들을 막 찾고 있거든요. 아, 근데 그 그럼요. 이유들을 찾아봤는데 소비가 좀 심각하다는 부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이제 좀 이런 부분이 더 체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네. 과연 아까도 얘기해드렸지만 트럼프가 과연 범위세 인하가 가능할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국 애널리스트들은 전부 다 밸류에이션 분석을 할 때 그걸 분명히 범위세 인하를 감안하고 밸류에이션 평가를 해서 좀 지금 싸다. 네. 지금 아직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평가했는데 네. 이게 만약에 범위세 인하가 불가능하다면 사실 지금 가격대가 약간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차익 실현에 대한 약간 그런 부분들, 특히 애플 같은 경우 차익 실현 같은 경우가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나스닥 같은 경우가 좀 많이 밀리는 것 같고 S&P도 마찬가지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언제쯤 조정 멈출지, 그러니까 이게 다음 주에 이어질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겠죠. 네, 이런 흐름이 다음 주까지 이어질지. 좀 특이한 모습은 제 나스닥과 S&P를 같이 봤는데 네. S&P 낙폭이 좀 더 커 보여요. 네, 나스닥보다도.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보통 지금 기술주가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흐름을 봐야 되는데 기술주가 그러면 나스닥이 먼저 밀리고 그에 따라서 S&P가 반응한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네. 지금 S&P가 더 좀 강하게 변동성을 이끌죠. 보이고 있거든요. 네, 네. 이거에 대해서는 외신에서 확인해줘야 돼요. 네. 뭔가 좀 평이하지 않은 이슈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후에 윤희락 캐스터 통해서 지금 현지 시간에 뉴스를 들어보도록 지금 하겠고요. 윤희락 캐스터 폭풍 검색 네. 중입니다. 지금 그쪽에서 사실 저희 그거는 VR 좀 스튜디오가 있어요. 보여요? 그거는 있어요. 지금 현재 지금 미국 신용 관련해서 조금 문제들이 조금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보시면 네. 아마 지금 미국 신용 부분에서 약간 채권 부분, 자동차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이 뉴스가 지금 막 나오고들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이후에 2부에서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남한산성 트레이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더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님, 저희 예선전 이어서 또 불사조 리그, 벌써 이제 12강 마지막 날입니다. 트레이더님. 지금 딱 상위 8명의 트레이더 중에서 지금 8위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남은 시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남은 시간 어떻게 활용을 하실 건가요, 트레이더님? 지금 진입 자리가 나오면 진입을 하려고 지금 관망 중에 있습니다. 진입 자리가 나오면. 근데 제가 봤을 때 남한산 트레이더님이 굳이 무리하게 트레이딩을 하지 맞아요.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왜냐면 근데 지금 남한산 트레이더님이 네. 사실 불사조 리그 이후부터 네. 지금 거래 컨디션이 상당히 저는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맞아요. 그래서 상당히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누적해서 지금 24강, 10위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8강전의 전략들이 조금 궁금하네요. 만약에 다음 주 이때 어떤 이슈에 어떤 트레이딩, 어떤 종목을 좀 생각해보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8강에 들어가게 되면 일단 유로의 이제 좀 공략을 좀 계약수를 좀 늘려가지고 유로에 공략을 할 거고요. 오히려 네. 저가 매수해서 단타로 짧게 대응하는 전략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로 같은 경우는 좀 매도 쪽으로 계약수를 늘려서 방향을 보겠다라는 네네. 거고 오일 같은 네. 경우는 저점 매수를 단기적으로 짧게 짧은 호흡으로 매수를 네. 하시겠다 이런 전략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 남한산 트레이더님이 지난주 24강전 때 얘기하셨던 부분, 오일리에서 얘기하셨던 부분, 추세적으로 하방이고, 그 다음에 단기 매수만 보겠다는 그 전략이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한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아직까지 그 오일 매수가 그대로 유효하게 계속 끌고 가고 계시는 건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지금 오일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볼 수는 없고요. 지금 올물이 아까 오늘 이제 바뀌기 때문에 네. 무리하게 오늘 거래를 하실 필요가 없고 네, 만약에 맞습니다. 지금 이제 8월물로 거래를 하신다라고 하면 네. 45불 계속해서 거기에서 지금 8월물 기준으로 공방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굳이 45불 위에서 매수로 공략할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네, 지금 8월물은 45달러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네, 네. 45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네네네. 네, 굳이 여기에서는 매수로 공략하실 필요가 없고 좀 내려왔었을 때 짧게 대응하는 게 좋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45달러를 지금 계속해서 지금 뭐 테스트하는 그런 과정이고, 또 특이한 점은 보통 7월물과 8월물의 가격 차이가 생기게 되면 네. 연속월물로 따졌을 때는 이제 갭이 발생되는데 네. 지금 이번 월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8월물과 7월물도 거의 가격 차이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예,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더 거의 같은 경우는 유효한 그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 굉장히 네.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네네. 도와주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이게 네. 해외 선물은 월물 있지 않습니까? 월물 간 이 차이를 통해서 뭐 백어데이션이냐 콘텐고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네. 이 차이가 좁다. 좁은 걸 통해서 어떤 네. 시장의 예측 방향성까지 고려하시는 상당히 좀 고급 단계의 해외 선물 고급자 쪽에 이제 이 상급자. 내용인데 상급 코스 내용을 좀 얘기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심화반.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네, 남은세상 트레이더님 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셨어요? 네. 제가 이번 주에는 어머님이 수술을 하셔가지고 네네. 예, 지금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을 거의 거래를 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좀 지금 8강 진출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조금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이변이 없는 한 진출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고맙습니다. 예. 네. 꼭 그 어머니 캐치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네네. 네. 8강에 들어가게 되면 네.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좋은 거래네요. 네.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레이더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전혀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트레이더님이 워낙 또 담담하게 매매를 하시기 때문에 정말 좋은 성적으로 시간을 잘 꾸려가시는 것 같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